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요새는요, 코인이 너무 뜨거워서 다들 코인 얘기만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작년보다 투자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이미 잘 갖춰놨기 때문에 이젠 그냥 손 안 대고 쭉 가져가려는 생각이고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성장주에 좀 치우친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배당주를 늘려서 매달의 현금 흐름을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배당을 잘 주는 종목으로 식품주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런 식품들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에너지나 리츠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보다가 커버드 콜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나스닥 100 종목으로 커버드 콜 전략을 쓰고 있는 글로벌 X의 QYLD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배당이 11.5%고요. 금으로 커버드 콜을 하는 상품도 있는데 티커는 GLDI고 배당이 무려 16%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옵션을 이용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셨다면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엄청난 연봉을 줄 수가 없는 경우에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톡 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에 1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게 스톡 옵션이고요. 나중에 회사가 커져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거나 매각이 된다면 그때 미리 지정해둔 일주에 1달러라는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나중에 상장을 했더니 일주에 1000달러가 되어 있었다. 근데 옵션을 내가 100개 들고 있다. 그러면 1000달러 곱하기 100 해서 10만 달러분의 주식을 100달러만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크게 성공해서 스톡 옵션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회사가 폭망을 해서 오히려 일주에 1달러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일주에 0.5달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0.5달러에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그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옵션을 받았을 경우에 손해볼 일은 별로 없지만 위로는 끝이 없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할 맛이 나는 거고 내가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가 성공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나도 부자가 된다. 이런 충성심을 끌어올리게 해주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주식시장에서 옵션이라는 것도 비슷한데요. 주식을 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 권리를 사기 위해서 얼마간의 돈을 내는데 그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가 700달러인데 테슬라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옵션을 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75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달러에 샀다고 해봐요. 테슬라가 지금 700달러 오를 것 같아서 75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달러에 샀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테슬라가 800달러가 되면 얼마가 된 거예요? 1달러를 내고 50달러를 번 거죠. 이 800달러짜리 테슬라 주식을 75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러니까 50배 번 거죠. 이렇게 옵션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아주 적은 돈을 내고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테슬라가 떨어져서 680달러가 됐다. 혹은 올랐지만 750달러에 못 미쳤다. 740달러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750달러에 살 권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맞겠죠. 권리를 포기. 그러면 1달러를 걸어서 0달러가 됐죠. 그러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같은 거랑은 달리 이 이상 잃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권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권. 그러면 이걸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뭐 6억 당첨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돈을 잃어봤자 최대로 잃는 돈의 금액은 마이너스 1,000원이 끝이죠. 내가 돈을 잃어봤자 1,000원 잃고 땡이에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투자일까? 이걸 따져보면 별로 그렇지 않죠.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다 계산을 해서 기대값을 내보면 보통 500원 이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을 내고 기대값 500원짜리를 사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요. 그 이유는 적은 돈으로, 1,000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감에 이 1,000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복권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도 비슷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콜옵션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옵션이 오를 거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고요. 풋옵션은 빠질 것이라는 쪽에 베팅을 합니다. 따라서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늘어나겠죠. 근데 잃는 돈은 최대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콜옵션의 경우에는 이게 요만큼 요렇게 여기서 잃는 돈은 최대 마이너스 100%.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750에 사는 권리를 뭐 $10에 샀어요. 그러면 $760가 된 순간부터 본전이겠죠. 근데 테슬라가 뭐 $1,000가 됐어. 그러면 요만큼 $240 이거 다 먹는 거잖아요. $10로 $240 24배 벌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콜옵션을 사는 경우에 수익 곡선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콜옵션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품을 팔았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웬간히 오르면 이 프리미엄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를 $750에 살 수 있는 옵션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1,000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 옵션을 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짜리 주식, 테슬라 주식을 이 사람한테 $750에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0라는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콜옵션의 매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풋옵션을 산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이 X축이 지금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돈을 벌겠죠. 이렇게. 근데 주가는 아무리 올라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잃진 않겠죠. 프리미엄만 잃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풋옵션을 팔았을 경우 이 풋옵션을 샀을 경우의 그래프를 뒤집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풋옵션을 산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주식을 양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지면 끝없이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봤자 돈은 별로 못 벌어요. 프리미엄 수익만 내고 끝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사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내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혹은 풋옵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만 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런데 이 옵션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프리미엄 수익을 받고 때우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끝이 없이 손해를 보는 구조.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을 판 경우에는 그냥저냥 프리미엄 받고 살다가 주가가 확 하락했을 때 끝이 없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린 QYLD라든지 GLDI 같은 커버드 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은 먼저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콜옵션 파는 그래프만 남겨보고 지워볼게요. 콜옵션을 팔면 요런 수익 구조가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해가 진짜 끝이 없이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 실물 주식을 함께 갖고 가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 구조가 단순하게 이렇게 가겠죠. 그냥 일직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값을 더해보면 커버드 콜의 수익 구조가 나오겠죠. 요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익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렇게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커버드 콜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커버드 콜로 돈을 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을 경우, 이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인데, 하락장의 경우에는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실물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주식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플러스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근데 가지고 있는 주식은 빠지니까 손해가 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도껏 빠지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빠지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하지만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요만큼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오르긴 올랐지만 콜옵션이 성립을 안 할 경우, 그러니까 한 요만큼이죠. 테슬라를 $800에 사는 콜옵션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테슬라가 결국 $790가 됐어요. 그러면 옵션을 산 사람은 권리를 포기하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받고 테슬라 주식의 실물도 갖고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커버드 콜은 하락장에서부터 횡보장, 그리고 완만하게 오르는 장에서 유리합니다.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주식이 아주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콜옵션을 산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800에 사는 콜옵션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테슬라가 $1000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1000짜리 테슬라 주식을 $800에 그 콜옵션을 산 사람에게 인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커버드 콜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도 커버드 콜의 수익은 이렇게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YLD 같은 상품의 차트를 보시면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오를 때 같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이게 커버드 콜의 가장 큰 리스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처럼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 쭉쭉 오르는 그런 상품이라면 굳이 옵션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냥 실물 사셔서 홀드를 하시는 게 성적이 훨씬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주식이 계속 횡보해서 막 속이 터질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 돈의 심리학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근질거리는 마음을 해소해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은 양의 데이 트레이딩이나 개별 종목 투자도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특히 전 작년부터 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8월부터 거의 10개월 동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계좌를 딱 열어보면 금만 보면 막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해드린 커버드 콜 전략을 금에 대해서 쓰고 있는 GLDI라는 상품에 아주 조금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로 매달 배당금을 조금씩 받으면서 답답함을 해소를 해보려고 하고요.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횡보해도 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오르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금 실물이 있으니까 그게 올라서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매달의 현금 흐름도 덤으로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커버드 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콜 옵션을 만들어서 파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해도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점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이 리스크를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